이번 시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 준비한 끝에 드디어 이번 주에 출간한 책이죠.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 어도십. 예, 어도십 줄여서 저희가 밀고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도 표지가 떠 있고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사실 이제 막 책이 판매되기 시작을 했는데 혹시 중에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오자마자 책을 사보셨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오. 감사합니다. 저기도.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 진짜 네. 정말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받으신 거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손을 들어야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기 책 들고 들고 계신 분도 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이 부분 이제 멘트 짜면서 아무도 안 계실 테니까 바로 이렇게 유머로 넘어가자 이랬는데 한번 좀 소감을 들어볼까요? 예, 아니 좀 왜냐면은 어떠셨는지. 저희 진짜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과장된 리액션이 아닌 게 저희도 서점에서 아직 책을 못 봤어요. 보러 갔는데 이제 없는 적도 있었고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갔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사이 누가 사가셔가지고 품절. 네. 예. 못 보고 이랬었는데 입고 수량 네. 2권. 네. 갑자기 초라해지는데. 어쨌든 한번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너무 떨려. 아, 네. 편하게 말씀해 편하게 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작년 취준생 때부터 내부자들 되게 즐겨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공개 방송 하신다길래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감사하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책도 사고 선생님들한테 사인도 받고 싶어서 사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책에 전화도 하고 딱 2분 남았다길래 제가 빼달라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두 부 중에 한 부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네, 빼달라고 해서 2부 중에 한 부를 제가 어렵사리 가져왔는데요. 뜻깊은 책을 또 들고 또 선생님들도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예, 정말 감사하고요. 네. 책을 가지고 와주신 오늘 고개를 돌리고 계신데 한 말씀만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읽었어요. 어쨌든 책을 이 자리에 갖고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네. 뒤에도 한 분 계신데. 와. 네. 사실 저는 그 페이스북에 댓글을 되게 열심히 달아서 책을 너무너무 아, 네네. 네, 보고 싶어서 댓글을 달아서 어제 택배가 왔다 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저도 아직 읽지는 못했고 훑어보기만 했는데 되게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 연재되는 글만 보고도 이거 정말 대박 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두툼하고 되게 내용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해서 네, 이제 앞으로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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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저도 다른 멤버들 부분 아직 잘 안 읽어서 너무 안 읽으신 거에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세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대박 각이어야 될 텐데. 예. 아무튼 일단 이제 저희가 어떻게 좀 이 책을 쓰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량요정 윤희 선생님. 네. 예. 혹시 뭐 책 쓰실 계획은 언제부터 좀 하고 계셨죠? 항상 뭐 초반에 분량을 뽑아 놔야 되니까요. 일단 뭐 방송 시작할 때는 정말 이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1도 없었어요. 네, 하나도 맞습니다. 생각을 안 했고 뭐 방송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계획하는 것도 그렇고 대본 쓰는 거에다가 이거 숙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에만 너무 바빠가지고 아예 생각을 하나도 못했었는데 혹시나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뭐 생각해본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시작할 때? 저는 사실 이제 방송이 한 달 이상만 돼도 약간 기적이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워낙 해. 기대가 없이 시작했죠, 네. 저희가. 저희 사실 술 먹으려고 모인 거였잖아요. 아, 저희끼리. 사실은 이거 그랬던 것 핑계 대고 같은데. 좀 시작해 보자. 그러니까요. 저희 멤버들도 다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저희 메일함에 출판사 폴더 따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으로 연락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다 세봤더니 이게 제가 의도한 숫자는 아닌데 총 18군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큰 출판사들도 있었고 근데 저희가 사실 출판사 측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책을 쓸 생각은 저희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중 몇 군데 출판사하고 처음에 연락 오신 데 쪽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모두 이렇게 생각하시는 책의 방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처음에 이런 식의 걸 제안하신 데는 사실 아무데도 없었고. 네, 맞아요. 이제 뭐 거의 이제 저희 방송 포맷을 그대로 따다가 이제 엮어서 내자는 분들이 좀 네. 많이 계셨고요. 또 아니면 정보 전달 목적의 어떤 뇌과학 분야의 책을 같이 써보자, 아니면 뭐 자기계발서를 같이 써보자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한번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뇌부자들 팀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궁금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사실 뭐 특별히 없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궁금하다라면서 그때 맞아요. 한번 미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오동훈 선생님 표정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약간 너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희도 안 나갔겠죠. 네, 처음부터, 근데, 네. 네, 그냥 미팅을 하자라고 되게 적극적으로 나와주셔서 저희 막 다 전국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일 밤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속터미널에서 되게 힘들게 모였는데 갑자기 오늘은 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안 가져왔고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려고 왔다라고 하는데 오동훈 선생님 정말 표정이 저 먼 충청도에서 올라오셨을 때 네. 진짜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쪽에 지나가면서도 그 카페엔 들어가지도 않고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네, 전 많이 화가 났거든요. 그때. 네, 사실 중간에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북21 출판사 문학 브랜드 이제 아르테에서 제안해 주신 방향성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맞는다고 저희도 느껴서 이렇게 책을 써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되게 궁금했던 게 감사한 일이긴 한데 대체 저희 뭘 믿고 이렇게 많은 출판사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실 걸까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책 편집자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네, 한번 그렇습니다. 여쭤보고 예, 싶네요. 이 저희의 어도십이 나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신 분이죠. 저희 북21 인문교양팀의 신원재 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심박수가 막 뛰기 시작하는데 책 소개 부탁드릴 줄 알고 제가 선생님들 처음 뵀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녹음을 5분이 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미팅을 잡았는데 토요일 낮 강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꼭 뵙고 싶어서 찾아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선생님들 이제 녹음이 끝나고 나오시는데 한 손에 맥주캔을 들고 계시고 괜찮을까 이분들 괜찮을까 싶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수다 떨듯 즐겁게 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당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선생님들을 더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미팅이 끝나면서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그냥 만난 것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인지를 대충 듣고 그냥 만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반쯤 마음을 접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어느 정도 즐거운 마음으로 미팅을 했다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나중에 저희랑 이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첫 반응이 김지용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요? 아니 다른 출판사들도 많은데 그 중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 첫 책을 낸다고 했을 때 저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출판사들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처음 만나는 첫 미팅에서 그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들이 출판계를 잘 모르시는구나.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좋았고 그 뒤에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편집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들과의 대화보다는 원고와 나누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그 책에 등장하는 치료자 선생님들이
진짜 선생님들 캐릭터 하나하나처럼 권위적이거나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굉장히 친근하고 환자와 함께 환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무엇보다 어떤 솔루션을 바로 제공하기보다는 환자가 스스로 고민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책을 낼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인기 팟캐스트 뇌부자들의 본격 심리추리 극장 어쩐지 도망치고 싶다라니 지금 온오프 전국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절찬 판매 중입니다. 절찬.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편집자님도 광고해 주셨는데 여기 되게 가까운 곳에 문고가 하나 있거든요. 가시는 길에 꼭 들리셔서. 정말 부끄럽지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아무튼 또 저희 편집자님께서 이렇게 본분을 잊지 않으시고 책 광고로 마무리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떤 내용을 좀 책에서 담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불안요정 손정현 선생님께서 아까부터 좀 유독 긴장한 느낌으로 아무 말씀도 없고 웃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였나요? 그러시는데 네. 손정현 선생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신원자 편집자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주셔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내담자,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고 이제 저희한테 면담을 오시는 환자분들, 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신 5명의 내담자가 주인공이시고요. 이분들이 각자의 그런 어려움들을 안고 또 각각 다른 5명의 치료자와 그 문제의 어떤 말씀대로 어떤 해답을 찾아간다기보다는 그런 본인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살펴보는 조금 더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많이 불안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잘하셨어요. 아니 솔루션보다는 그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이게 뭐 자기 개발서나 사실은 어떤 그런 해답을 주는 책의 내용은 조금 아니거든요. 조금 힘든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저는 포커싱을 하면서 책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그 저희 책 제목에 대한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공개 방송 준비하면서 저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책 제목이 좀 특이하다. 이 책 제목 중에서도 특히 도망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책에 잘 들어가는 네. 그런 단어는 아닌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해주셨거든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이 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거를 고민을 한 끝에 참 도망치는 분들을 위한 책을 만들자 이렇게 저희가 컨셉을 잡았잖아요. 이 도망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이 도망이라는 키워드를 핵심으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먼저 좀 얘기를 꺼냈었던 것 같은데 저희끼리 미팅을 할 때 그 계기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저희 뇌부자들 시작하고 사연 메일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연 메일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되게 인상 깊은 메일이 있었어요. 그 정신분석 치료를 하시는 분인데 치료자분들을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나의 과거가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좋은 치료자분을 좀 아시면 소개시켜달라라는 저희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충분히 과거에 대한 탐색은 이미 다 끝내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내 과거에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이해받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혹시 이거는 좀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로부터 좀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망이라는 키워드를 그때 회의 때 한번 얘기했었고 규영이가 제 기억에는 규영이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규영이가 이제 회피라는 키워드를 원래 좀 생각하고 있었고 그 분뿐만 아니라 그쵸 뭐 네, 다 좀 그런 회피 도망으로 조금 다 묶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용 형이 이제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럼 또 별개로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이랑 면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본인이 쭉 말씀을 풀어내시면 답을 본인이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걸 겁나서 어떻게 하면 잘못될까가 두려워서 그걸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도망이나 회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희가 알았고 결국 그래서 지용 형이 이걸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거다 하면서 진짜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제 차례가 좀 대본 좀 숙지해 주실래요? 예. 아주 너무 말을 잘해서 대본 없는 네. 얘기를 너무 잘해서 이렇게 넋을 잃고 저쪽에 듣고 가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녹음 때에도 빈번하게 있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도망이라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책이 총 5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은 내담자, 면담을 하러 오신 분이고 그 면담 의사가 각각 5명 등장하는 에세이, 단편 소설 5개가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제 진료실이 주된 배경이 될 거고요. 이런 구성을 저희가 왜 여러 가지 구성안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됐는지 저를 자꾸만 공격하시는 우리 오동훈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오늘 저한테 왜 그래요? 늘 그랬잖아요. 늘 그랬죠. 새롭지 않잖아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사실 정신과 전문의고 이제 정신과 심리에 대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한데 뭐 보시다시피 뭐 아직 그렇게 연차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의 인생의 어떤 길잡이를 이렇게 제시할 만큼 어떤 오랜 연륜이나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지는 못했어요. 네. 여기 이제 저희의 대선배님이신 이영문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렇게 연륜이 많으신 선배님들과 달리 저희는 이제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뭐 어떤 점을 고쳐라라고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침을 주는 그런 자기계발서류의 책은 저희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이제 저희에게 그런 부분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좀 면담이라는 저희한테 좀 익숙한 그런 형태를 빌려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지식 전달을 하거나 이런 거는 완전히 버린 상태로 해서 면담이라는 형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왔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100번 이상 한 환자분과 면담을 쭉 해온 그런 멤버도 있고 뭐 다양하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녹여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것들 중에서 이거 괜찮겠다,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나 뵀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각자가 한 명씩 맡아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줄거리를 크게 만들자. 각자 한 명씩 줄거리를 만들고 그 중간중간에 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설명까지 같이 하면 정말 알찬 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저희 책이 약간 뭐 다른 상담, 심리 상담을 다룬 서적 그리고 진료실을 배경으로 하는 서적들과 약간 다른 점은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5명의 내담자가 주인공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 5명의 치료자도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내담자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약간 주고받고 그분들이 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치료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게 솔직하게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흥미롭게 치료자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문구에 본격 심리 추리 극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각자가 맡은 부분에 자신이 그려낸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 짧은 소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너무 스포를 하는 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흥미를 자극할 정도로만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 순서대로 이제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 파트의 주인공은 이제 문정 씨라는 30대 후반의 여성분입니다. 이 문정 씨는 겉보기에는 사실은 뭔가 아쉬울 것도 뭐 남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 직업은 이제 프리랜서 작가인데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계시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평도 좋고 또 30대 후반의 나이지만 뭐 결혼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도 그 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가 한 일이 잘 되지 않을까봐 항상 걱정을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또 항상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분이 보이는 패턴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모습을 꾸며내는 걸로 그렇게 좀 다른 사람의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을 얻으려는 네. 시도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샌가 그것들이 굳어져서 본인도 의식을 못하는 상태로 진료실을 찾아오게 된 거죠. 아마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씩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의사 역시 이 내담자인 문정 씨를 통해서 본인한테도 좀 비슷한 심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내담자와 함께 같이 치유하고 또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어떤 완전무결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흠결 정도는 있는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때로는 내담자와 함께 또 커가고 본인도 치유해 간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부분 통해서. 사실 그 문정 씨 얘기를 좀 읽다 보면 동훈이랑 비슷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30대 후반이 되어서도 항상 인기가 있고 싶은 네. 그런 저의 희망이 좀 반영된 부분이 동훈이가 있습니다. 결혼만 안 했으면 거의 남녀만 바꿔놓으면 완벽한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저희가 각자 그 캐릭터를 창조하고 그 내용을 적어나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5명 다 자신의 모습이 약간씩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둘 있는데 연년생 아들로 있는데 그래서인지 최근 몇 년 저의 머릿속에 가장 큰 주제는 육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설의 주인공은 좀 육아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이에요. 홍주 씨는 정말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가정주부시고 어릴 때부터 말썽 피우는 거 하나 없는 모범생이었고 부모님께도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는데 급작스럽게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을 때리기 시작해서 진료실로 오게 됐죠. 저희 모습이 좀 녹아 있다고 하니까 제가 때린 건 아니고요. 네. 스스로 갑자기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서는 사실 처음에 찾아오실 때는 뭐 이제 우울, 불면, 공황, 뭐 이제 감정 기복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찾아오신 분들께 저희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분들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얘기를 잘 안 하실 때 저희가 파헤쳐 나가기도 해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치료를 떠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럴 때 그 마음속 상처를 왜 의식 속으로 이렇게 꼭 눌러 담으려고만 하냐 그분들은 털어놓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왜 정신과에서는 좀 건드리려고 하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냐 그런 과정들을 좀 책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아픈 과거가 있어도 미래는 또 앞으로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 실마리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제 세 번째 챕터인데요. 제 챕터 주인공 경민 씨는 이제 2년간 취업 준비 중인 굉장히 잘생기고 옷도 잘 입는 남자 취준생인데요. 그 본인은 뭐 회사 잘 다니다가 내 꿈이 있어서 나는 더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2년 동안 취업 준비 중이라 뭐 스트레스도 없고 잘 지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공황 발작을 겪었다라고 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다시 생길까봐 두렵다 뭐 이런 이유로 찾아왔지만 면담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사실 그 뒤에는 어떤 본인만의 이 사람 관계에서 가져온 독특한 패턴이 이 사람 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 실패 그리고 무의식적인 불안 그런 부분들과 연관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나가는 내용이고요. 너무 스포를 많이 했나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공황이 오시려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짧게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하라 그래서 오히려 더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는 것 같네요. 네. 심호흡 좀 하시고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근데 그런 대인관계의 어떤 특성 부분에 대해서 밝혀 나가는 부분에 더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분이 이제 면담 중반쯤에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제 머릿속이 명쾌해졌다. 저희가 아하 반응이라고 뭐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탁 치는 자기에 대한 깨달음. 그걸 겪고 나서 나는 이제 면담실 밖에서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전과 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그걸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담 치료라는 과정이 그런 깨달음이 있지만 면담실 밖에서는 이 실패를 겪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그렇게 파도를 치면서 오르막 내리막길을 이제 지나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치료자와 이 내담자가 함께 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모습을 저는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전데요. 그 정현이의 불안함이 저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 네, 제가 쓴 챕터의 주인공 은하 씨는 제가 뭐 직접 면담실에서 그러니까 진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점을 녹여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직접 뵀던 환자분 중에서 어떤 분이 나는 집에서도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내 방도 그전에는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내 방에서조차 되게 두렵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딱 듣고 나서 이 이야기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면담실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분께 물어보는 게 지금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 어디 가서 한 적이 있냐, 누구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라고 여쭤보면은 어떤 분들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뭐 가족들한테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 아니면 친구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위안을 받았다고도 하시는데,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나 이거 가족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뭐 친구한테도 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니면은 내가 말하면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하니까 말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도 위안을 얻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만 눌러 담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더욱 저도 긴장이 되고 그렇게 돼요. 여기서밖에 이야기를 못 하셨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좀 더 얻어가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면담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 모습을 좀 담아보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워낙 말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는 법 자체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께 어떻게 치료자와 신뢰를 쌓아 나가고 조금씩 오픈을 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치료자와는 또 어떤 갈등이 빚어지는가, 이런 모습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짧게 해달라 그랬는데 더 길게 해서 저의 불안이 전염돼서 네. 말이 길어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황경수님 캐릭터 미안한데 그냥 책으로 보시는 걸로 따로 할까요? 뭐 녹음해가지고 붙여 넣을게요. 그냥 네, 윤현 선생님은 따지시고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신욱 씨는 완벽주의적인, 그러니까 강박성 인격 성향을 가진 성형외과 의사고요. 그 뭐 주위에 있을 수도 있는 캐릭터지만 사실은 전적으로는 뭐 만들어진 뭐 인물입니다. 이제 굉장히 노답이라고 하죠. 답이 없고 굉장히 꽉 막힌 캐릭터인데 뭐 누구 보고 한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완벽주의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그렇고,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이제 힘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좀 닮았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감정을 좀 표현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치료자와 내담자 힘겨루기나 뭐 싸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힘드네요. 예, 아주 컴팩트하게 모범이 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 저희가 드렸고요. 분명히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 흥미가 생기셨겠죠? 네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책이 솔루션을 주고 있지는 못해요. 이제 또 그게 저희한테 어울리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분명히 이제 이 5명의 내담자들의 면담 과정 이거를 이제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네, 이제 쓰면서 맞아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책인 만큼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가까운 합정에 문고가 위치했습니다. 네, 쓰시고 리뷰도 해주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다시 들어왔을지 모르겠네요. 책이 다 나갔어요. 어제 품절이었죠. 어제 저희가 갔을 다 때는 같이. 예, 네. 2권 입점됐다가 다 팔려서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렇게.
예, 아무튼 열심히 쓴 책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희 책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